낙찰받은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어머 어떡해. 이 아파트에서 얼마의 수익을 낸지 아십니까? 3,500만 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께서 너무 관심이 많으신 아파트 단기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사례를 통해 또 공부를 함께 해보려고 이세연쌤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이 또 낙찰을 받으셔서 3개월 만에 3,500만 원 수익을 낸 사례인데요.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함께 또 공부하고 오늘도 한 발 성큼 성장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아파트를 낙찰받으신 분은요, 두 번째 낙찰입니다. 자, 첫 번째 낙찰받은 물건은요, 전남 화순시에 있는 또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서 불과 24일 만에 매도를 완료하고 1,800만 원 순수익을 내셨거든요. 두 번째 낙찰받은 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아파트 석 달 만에 3,500만 원 수익을 내셨어요. 너무 잘하셨죠? 우선 아파트 정보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대지권은 9.4평, 건물 면적은 59.95제곱미터, 23평형입니다. 감정 가격은요, 5억이에요. 와, 너무 비싸다. 우리 소액님들 또 비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경매는요, 유찰이라는 게 있죠. 유찰이 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도 낙찰을 받아서 저희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 70% 3억 5천만 원 금액으로 나온 물건인데요. 자, 이 아파트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낙찰을 받았고 어떻게 수익화를 했는지 사랑하는 소액님들에게 오늘 꼼꼼하고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파트 내부를 좀 들어가서 우리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 아파트는 세대수가 423세대이고요. 그리고 29년 된 아파트예요. 자, 여기 보면 밖에서 이렇게 좀 저층은요, 확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임장 오실 때 이렇게 보셔서 내가 조사하는 물건이 조금 저층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정도까지는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앞동의 복도에 가셔가지고 네, 우리 동 호수에 확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입찰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장이 되고 안 되고 시세가 너무 다르죠. 이 아파트 단지는 좀 깨끗하게 잘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현관문 같은 경우에도 깨끗하죠. 아파트들은 요즘 관리를 너무 잘합니다. 29년 차 정도 됐는데도요, 너무 깨끗해요. 와, 엘리베이터 교체를 했나 봐요. 이 무광의 황금 색깔. 오, 아니 너무 좋은데요? 낙찰받은 우리 아파트 내부도 너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수리비도 들지 않고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대출 받았을 때 얼만큼의 수익이 났는지 그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소액님들은 대출 안 받으면 좀 어렵죠, 그렇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세상에 이런 일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관은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신발장 나름대로 뭐 컨디션 상태 나쁘지 않은데 먼저 이제 거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좀 깨끗하고 예쁜 내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와, 지금 어저께 명도가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사 나간 그대로입니다. 수리가 전혀 안 된 상태이고요. 발코니 한번 볼게요. 발코니 굉장히 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밖에서 이게 확장이 안 된 게 좀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세에 반영이 되니까 여러분들 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인터폰입니다. 이게 어제 이사를 가셨어요. 그 전까지 여기 살고 계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꼬질꼬질한 때 보이시나요? 와, 어떻게 사셨을까? 청소를 전혀 안 한 느낌이에요. 주방 볼까요? 오 마이 갓. 네. 어머 세상에. 우리 낙찰 받으신 우리 교육생분이 아마 내부를 보고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이 가스레인지. 와, 여기서 밥을 해 드셨을까요? 네, 여기 뒤에 발코니죠. 여기도 뭐 주방보다는 깨끗하네요. 안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도 네.
벽지가 달라요. 페인트 칠을 칠하셨네요, 여기다가. 여기는 장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냥 이 오래 묵은 때들이 여기에 뭐가 있었다라는 걸 너무 확인시켜 주는데요. 네. 정말 어떻게 사셨을까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지금 저녁 식사를 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봐야 돼. 여기에서 뭐 씻고 샤워도 하셨을 텐데, 와, 청소는 전혀 몇 년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작은 방 23평형이라서 방 3개, 화장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상이나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자, 네, 다 마지막 작은 방입니다. 뭐 틀리지 않아요. 네, 틀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뒤에 발코니. 나가기가 무섭네요. 이렇게 몇 년을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스위치 하나하나에도 너무 때가 많이 묻어 있고 너무 더러워요. 자, 우리 교육생분께서, 낙찰자분께서 이 아파트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입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곳은 이렇게 한 30년 차 정도 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가까운 역으로는 경의중앙선 강매역이 330m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교통의 호재로는요, 강매역, 행신역, 능곡역, 대곡역까지 해서 대곡역에 GTX A 노선의 호재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자, 또 북쪽으로는요, 화정역이라고 해서 로데오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중심 상권이 있고요. 그 주변의 아파트 시세는 지금 여기 행신동에 있는 아파트 시세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구축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기 신도시이죠. 이 물건은 또 난이도가 좀 있는 물건인데요. 대항력이 있고,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처분까지 있었던 물건인데요. 가처분은 우리 낙찰자한테 위험한 가처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하고 권리분석 확인받고 입찰에 들어가셨고요.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요, 직접 여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상 임차인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구두로 확인을 했고요. 녹음 다 했고요.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입찰에 들어간 물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파트 낙찰받은 사례를 사실 제가 명도 전에 내부에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보증금 미상인 경우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공부한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낙찰받은 물건 있죠. 전남 화순군에 있는 아파트 24일 만에 1,800만 원 수익 낸 이 영상도 제가 내부에서 또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을 꼭 보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지권 9.4평, 건물 면적은 59.9, 23평형이고요. 감정 가격이 5억입니다. 최저 가격은 3억 5천만 원이죠. 이 아파트를 우리 낙찰자 분께서요, 7월 12일 날 3억 5,088만 원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감정가 대비 70% 정도로 낙찰을 받으셨고요. 이 물건은 한번 미납된 사례가 또 있어서 보증금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날 잔금을 납부했는데요. 바로 매도가 됐어요. 자, 매도는 4억 500만 원으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와,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은 실거래가 찍혀 있죠.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낙찰가 3억 5,088만 원에서 매도가 4억 500만 원이죠. 그래서 액면상 우리가 뭐 비용 처리하지 않고 그냥 딱 봤을 때 액면상 시세 차익은 5,412만 원인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자, 취등록세 1.1%에서 385만 9,690원, 중개수수료는 178만 2천 원이고요. 그래서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해서 970만 원 정도로 비용이 들어갔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했는데 대출은 낙찰가의 80% 해서요 2억 8천만 원을 받았고요. 거기에 이율은 5.7%로 해서 석 달치 이자가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럼 총 비용은 1,37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또 좀 의문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대출이 많이 나왔지? 이분은 무주택자인가? 아니죠. 네, 왜 80%가 나왔냐면 보통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중에서 낮은 금액을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감정가 5억에 대한 60%는 대출이 3억, 그리고 낙찰가의 80%는 2억 8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금액 낙찰가의 80% 2억 8천만 원의 대출이 나왔습니다. 이제 감정가가 좀 높고 낙찰가가 낮기 때문에 대출 비율이 많아진 거죠. 물론 대출은 개인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입찰 전에 나는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지? 라는 것을 대출 상담사님들께 확인하고 그리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돼요. 네, 이 대출에 관련된 영상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액면산 시세차익이 5,412만 원인데요. 총 비용은 1,370만 원이죠. 이 비용을 뺐더니 세금을 내기 전에 수익은 4,042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죠. 우리가 개인으로 1년 이내에 매도를 했을 때에는요 77%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요. 우리 어떻게 하죠? 경매를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1년에 2건, 3건, 4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낙찰받고 매도하고 낙찰받고 매도하고를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부동산 개인 매매 사업자로 우리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세율, 소득세율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세율이 줄어들고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전수익 4,042만 원에서 세율이 이 구간이 이제 15% 구간이거든요. 15% 세율을 저희가 적용을 했더니 세금 606만 3천 원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누진공제라는 걸 또 해줘요. 126만 원을 빼면 480만 3천 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042만 원이라고 하는 세전수익에서 세금 480만 3천 원을 뺐더니요. 이게 순수익이죠. 순수익 3,561만 7천 원이라고 하는 수익을 내셨어요. 와, 너무 잘하셨죠? 그것도 불과 석 달 만에. 네. 그리고 첫 번째 낙찰받은 물건을 24일 만에 1,8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두 번째 낙찰받은 물건은요, 첫 번째 낙찰받은 물건 수익의 2배인 3,560만 원이라고 하는 수익을 내신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파트 경쟁률 너무 세다. 이거 될까? 물론 이분도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셨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10번 해보셨나요? 10번이라고 하는 패차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무엇이 부족했지? 내가 어떤 거를 확인을 못했을까? 이런 부분들. 사실 이렇게 확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수리 여부 이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오시는 분은 없거든요. 보통은 물건을 보고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조사를 안 하시거든요. 포인트 있게 조사를 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입찰가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낙찰자분 같은 경우에도요, 처음부터 이렇게 대항력이 있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고 미상이며 미납이 된 사건, 이런 물건을 접근할 수는 없었어요. 초보자이니까.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보통 소유자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물건은 그냥 누구나 권리분석에 아무 문제 없고 이런 물건으로 1,800만 원 수익을 내셨고요. 이 첫 번째 물건을 가지고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투자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낙찰자분 사실 같이 모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우리 낙찰자분은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수리가 전혀 안 된 아주 엉망진창의 물건이잖아요. 자, 이 물건을 석 달 만에 매도 완료를 했는데 매수자분께서 들어오시면서 올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오실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수리가 안
안 돼도 매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단기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사하실 때 좀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고 해야 돼요.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또 수리를 안 하면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 이런 집을 낙찰을 받아서 내가 수리 비용도 없고 수리 비용을 들였는데 하나도 수익이 나지 않고 이런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또 우리 낙찰자분께서 문자 메시지 주셨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소행님들하고 함께 공부하시라고 또 좋은 내용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명도에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를 좀 주셨어요. 명도를 어떻게 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좀 이야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자, 1번. 점유자분은 소유주분과 가족관계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점유자분을 만나서 명확하게 육성으로 확인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점유자분께는 석 달간 좀 점유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 대신 부동산에서 손님을 모시고 오게 되면 방을 보여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좀 협의를 하셨어요. 세 번째, 덕분에 명도 전에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집 상태가 이랬을 텐데 계약이 되었습니다. 4억 500만 원으로. 자, 네 번째.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믿기는 하지만 또 뒤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도 많은 이런 명도를 진행을 해봤지만 정말 처음에는 너무 원활하게 명도를 해주실 것 같던 분이 나중에는 정말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는 제 속을 너무 썩이신 분이 나중에는 정말 너무 좋게 명도를 잘 해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명도 코칭을 받으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셨어요. 자, 네 번째.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인도 명령 신청을 해서 강제 집행 계고까지 해두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이 점유하고 계신 분하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진행 과정이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자, 그리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두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또 나가고 다른 분이 여기 점유를 하면 그분한테 또 인도 명령 신청하고 강제 집행 신청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반복이 돼야 되니까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도 해두었고요. 자, 최종적으로는 명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언제 이후로는 강제 개문해도 괜찮다는 내용을 첨부해서요. 그렇게 작성을 해서 서로 이제 안전장치를 이제 해놓는 거죠. 그래야지 또 여기 점유하고 계신 분도 뒤에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또 안도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명도 합의서를 또 작성을 하고요. 그렇게 명도 합의서를 잘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매수자분이 여기 입주하기 일주일 전에 바로 어제 명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겨울 이제 세연쌤 아파트 강의를 듣고 용기가 생겨서 계속 입찰을 하다 보니 이걸로 2건이나 매도가 되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처리 중인 건들이 있는데 잘 마무리하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문자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보내주셨어요. 네, 회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 많이 되셨나요? 집 상태가 아무리 지저분하고 엉망이라도 매도가 되는 아파트들은 매도가 또 됩니다. 네, 이렇게 단기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점점 불려서 우리 빨리 건물주가 되는 날까지 파이팅하고 도전하시기 바랄게요. 자, 확신이 있으면 꾸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제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소액 아파트 경매 낙찰 사례들도 여러 건 올렸거든요. 네, 수익이 작게는 200만 원 이런 것들도 제가 솔직하게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적은 수익이 나는 아파트를 입찰을 하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내가 확신 있게 조사를 하고 확신 있는 입찰가를 쓰셔서 정확한 안전마진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신다면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경매지에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 14개나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행신동에 있는 물건이 3개더라고요. 자, 최저가 2억대부터 나와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들, 자, 물건 검색 열심히 하셔서 행신동에 있는 이런 아파트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낙찰받은 우리 교육생분 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물건도 가지고 상담 오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들, 오늘도 우리 힘내자고, 도전하자고, 용기 내자고, 작은 성공 이루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해볼게요. 준비되셨죠? 자, 힘차게 함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